지식 한 스푼, 윤창환의 인문학 여행.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낙담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우리처럼 했다면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한참 더 걸렸을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한두 번 추락했다고 포기했다면 비행기 여행도 오랜 뒤에야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슨과 라이트 형제,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이들이 거듭된 실패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오늘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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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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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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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iberté. Moi je ne comprenais guère, mais mon père lui savait. Écoutez, quand l'horizon s'est fait trop noir, tous les oiseaux sont partis sur les chemins de l'espoir, et nous on les a suivis à Paris. De mes 10 premières années, il ne me reste plus rien, rien. Et pourtant, les yeux fermés, moi j'entends mon père chanter ce refrai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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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을 재촉하는 의미에서 이브 몽땅의 고엽을 준비했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곡은 시비바르 땅의 마리짜 강변의 추억이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의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청원의 인문학 여행, 이번 8월에는 고전 시리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편으로 슌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고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요제프 알로이스 슌페터가 그의 생애 만년인 1942년도에 펴낸 인문 교양서입니다. 슌페터 표현에 따르면 사회주의라는 주제에 관하여 근 40년 동안 사색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온 방대한 결과를 읽기 좋게 한 권의 단행본으로 묶은 것입니다. 슌페터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공을 견인했던 여러 요인들이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를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출간 당시부터 상당히 파격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인식되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학에서 1883년은 매우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공산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사망했고 같은 해 2월과 6월에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학을 대표할 조지프 슌페터와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각각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1930년대 대공황과 대량 실업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이면서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케인스는 죽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케인지언이라고 불리는 케인즈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이 득세를 했을 뿐 아니라 아직도 경제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슌페터도 경제발전, 경제변동, 경제체제, 경제사상 등에서 케인스 못지않게 훌륭한 연구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당대 케인스의 주장과 이론이 현실 경제에 많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 경제학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슈페트의 견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슈페트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슈페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는 그가 29살 때인 1912년에 쓴 경제발전론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창조적 파괴는 국가와 기업가는 물론 개인의 역량 개발 등에서도 수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페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가지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잡은 손 따스하던 그 손길이 싸늘히 식어가지만 너를 위해 보내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돌아서야 하는가 다정했던 그 추억에 미련을 두지 말자 너를 위해 보내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이 세상 모두 우리 거라면 이 세상 전부 사랑이라면 날아가고파 뛰어들고파 하지만 우리는 여고처럼 아무도 몰라
졸업반 잊지 못할 야구 졸업반 윤창환의 인문학여행 제2교시입니다. 슈페트는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창조적 파괴 또는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음에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제품의 발명 또는 개발. 둘째,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셋째, 새로운 시장의 개척. 넷째, 새로운 원료 또는 부품의 공급. 다섯째,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조직의 형성.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기업가들이라면 이 중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성장의 엔진들입니다. 이들 엔진을 여하이 개발하고 운영하느냐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나라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물론 인류 물질 문명의 발전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찾은 슈페터가 1942년에 내놓은 책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슈페터는 자본주의 애찬자로서 사회주의는 없어지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꼽힐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로 슈페터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고 그 뒤를 사회주의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슈페터가 마르크스의 추종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를 정도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슈페터는 대중궁핍화나 산업예비군에 이은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실패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격합니다. 대신에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공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슈페터의 이 같은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들의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대성공을 이룰 것으로 본 점과 아직도 그 성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슈페터가 제시한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페터는 이 3가지를 잘 피해가거나 그로 인한 폐해를 줄여갈 수 있다면 자본주의의 성공과 번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아요. 저기 풀잎 속에 숨었나, 흘러가는 구름 속에 숨었나. 아니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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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아니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외로움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서글픔 남겨둔 채로. 떨어지는 저 꽃잎은 봄이면 피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날아가는 저 철새도 봄이면 오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어찌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그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어찌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까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그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윤창원의 인문학여행 제3교시입니다. 슌페터가 이유로 얻은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발전 자체가 기계화되고 이 같은 기계화가 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가의 기능 또는 기업가 정신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거대 기업이 생겨나는 반면 일부 기업가 근로자가 몰락함에 따라 그간 자본주의를 옹호했던 그룹이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대 기업이 일부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주식회사 형태를 통해 대중에 분산될 경우 기업가들의 기업에 대한 열정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를 사수하려는 열정도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가들의 기업에 대한 열정과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지지자들 또한 떨어져 나갈 경우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붕괴되는 과정도 마르크스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대로 혁명 등을 통해 급격하게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화로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복지 지출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사회주의적 정부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국가에서는 복지와 규제를 줄이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주의적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주의가 자리 잡을 곳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하여 경쟁의 무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 자체도 더 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창조적 파괴를 더욱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페트는 창조적 파괴라는 불멸의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슈페트는 창조적 파괴라는 불멸의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직물 제조업자 집안에서 태어나 4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세 때 어머니가 장군과 재혼하면서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외아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33살이나 연상인 장군과 재혼할 정도로 아들에 대해 열성적이었습니다.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슈페트는 벤 바베르크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25세 때인 1908년 이론 경제학의 본질과 주요 내용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경제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오스트리아 체르노비치 대학 교수로 취임한 이후 오스트리아 재무장관과 민간은행 행장, 독일 본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193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1934년에는 미국 계량경제학회를 창설하여 회장을 역임했고 1948년에는 외국 출신 경제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C'est la vie. Have your leaves all turned to brown? Will you scatter them around you? C'est la vie. Do you love? And then how am I to know if you don't let your love show for me? C'est la vie. Oh, c'est la vie. Oh, c'est la vie. Who knows? Who cares for me? C'est la vie. In the night, do you like a lover's fire? Do the ashes of desire for you remain? Like the sea, there's a love too deep to show. Took a storm before my love flowed for you, c'est la vie. Ah, c'est la vie. Ah, c'est la vie. Who knows? Who cares for me? C'est la vie. Like a song, out of tune and out of time. All I needed was a rhyme for you, c'est la vie.
C'est la vi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클래식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녹턴을 준비하였습니다. 밤의 정치에 영감을 받아 조용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을 녹턴, 야상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로마 시대의 밤의 신이라는 의미로 불렸던 라틴어 녹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격 소품의 한 장르인 쇼팽의 녹턴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턴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작품을 작곡한 첫 인물은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입니다. 필드의 녹턴은 간결한 형식 속에서 잔잔한 서정성과 섬세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팽에 비하여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위기이며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필드의 뒤를 이어서 쇼팽, 리스트, 포레 등의 작곡가들이 발전시켜서 19세기 전반의 피아노 음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단순한 패턴의 반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필드의 녹턴에서 더 나아가 쇼팽은 그 개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쇼팽은 기존에 갖고 있던 녹턴의 특징에 비화성음의 사용, 리듬 변형, 자유로운 전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냈으며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녹턴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쇼팽은 일찍이 피아노에 대한 남다른 재주와 열정으로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자 했습니다. 다른 작곡가들처럼 오페라, 교향곡, 오라토리오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남기기보다는 오로지 피아노를 위한 음악에 몰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피아노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격 소품집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풍부한 서정성과 표현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평화로운 숲속에 새가 지저귀는 장면이나 사랑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는 느낌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강아지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 넘치는 선율과 다양한 화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쇼팽은 모든 상황과 감정들을 묘사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녹턴은 시적인 감성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녹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대부분의 작품들이 조용하거나 우울한 분위기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팽의 녹턴에는 극적인 샘여림의 변화, 페달의 울림을 통한 음향 확대, 여성적이고 우아한 선율의 진행, 즉흥곡풍의 성격 등 각 요소들이 짜임새 있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쇼팽의 음악이 갖는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화된 특징은 바로 템포 루바토 기법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기법이지만 쇼팽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왼손이 일정한 리듬을 연주하고 있을 때 오른손 선율은 연주자가 임의로 조정하며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이 자칫 틀에 박힌 진행이나 단조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율만큼은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선율한 것입니다. 쇼팽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탈리아 성악에서 쓰이는 벨 칸토 창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아리아에서 쓰이는 이 창법에 관심을 가졌던 쇼팽은 기악 작품에 적용시켜 템포 루바토와 함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쇼팽의 녹턴 1번과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윤창환의 인문학여행,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윤창환이었습니다.